내가 그래도 잘 하고 있어. 이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2개, 3개만 써도 좋고, 더 쓰셔도 좋고. (4번) 2, 3, 4, 5 1번, 5번 1번, 3번 2번, 4번, 5번 4번, 5번 많이 감사 수용 많이 하시는구나. 4번, 8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또 생각나는 거 하나씩 같이 나눠드릴게요. 이 자극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난주 그 에카르트 톨레 모임에서 했던 말인데 4번 감사 수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눈 뜨면 그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을 떠올리시나요? 풍요로움. 풍요로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싱싱한 과일들? 풍요로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들? 아니면 스케줄상의 여유가 있는 그런 풍요로움? 그런 게 떠오르시나요? 풍요로움? 네. 그리고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어떤 나뭇잎에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반짝거리는 이슬들? 그리고 요즘 아침 공기가 참 맑고 좋은데 아침 공기의 시원한 느낌? 이런 풍요로움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내 옆에 있어주는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서 나한테 묵묵히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 존재들, 그리고 여전히 나한테 내가 오늘 그 아침에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 그제 이제 강의하고 만약에 내가 다리를 척추가 다치거나 그래서 못 일어나면 이제 산책 나가려고 오늘 아침에 새벽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여기 침대에 계속 누워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데 잠깐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많은 환자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걷지를 못하면. 그냥 누워서 심심하고 그러니까 TV 보고 TV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럴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풍요로움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변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뇌를 상상하는, 우리 뇌는 뭐든지 상상하게 돼 있는데 망상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망상할 거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풍요로움을 망상하자. 밖에 있는 풍요로움과 내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내 주변에 있는 풍요로움과 아직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그 풍요로움과 아직 내가 눈을 볼 수 있다는 그 풍요로움과 아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그 풍요로움을 망상하자.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거는 그 내용하고 또 비슷해요. 뭐 시크릿이나 뭐 어떤 걸 상상하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다 같은 원리인데요. 그걸 그냥 동화책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가 상상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소원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면에 상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밖에서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나요? 음미해 보세요. 내면에 상상하는 것들을, 내면의 풍요로움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도 풍요로움을 좀 더 잘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이 잘 와닿지 않죠? 그럼 제가 뒤집어서 내면에서 굉장히 불쾌한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왜 세상이 날 자꾸 건드리고 왜 불평불만인 것 투성 세상에 그거밖에 없지? 라고 내면에서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불평불만인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지하철 타는 것조차 마음에 안 들고 지하철에서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조차 마음에 안 들고 회사에 내 같이 일하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들고 내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 내 친구들은 왜 하나같이 저 모양이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망상하잖아요. 나한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감사하고 내면의 풍요로움, 아까 얘기했던 풍요로운 과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 햇빛을 떠올릴 수도 있고 햇살이 비치는 풀잎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냉장고를 열면 과일 있죠. 문 밖을 나서면 햇살이 비치고 있죠. 이거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맞닥뜨린다고요. 문 밖을 나서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렇게 전에 듣지만 이루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내면의 망상을 잠깐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시크릿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눈 뜨면 계속 그 망상을, 그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풍요로운 것들에 대한 상상, 풍요로운 것들, 나한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 나의 의식을 내가 있는 것 쪽으로 의식을 둠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감사함, 수용,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누가 툭 치더라도 나는 내면에서 그 풍요로움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자기를 훈련할 수 있으면 그 풍요로움이라고 느꼈던 그림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실 거예요. 그게 감사, 수용, 생활하고 관련성이 아주 높죠. 오늘 열심히 잘하시는 것 중에 4번이 많이 나와서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다음 주, 이번 한 주는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볼까요? 이번 한 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거 그럼 하나 내지 2개 적어주세요. 네, 1번, 2번 충분한 수면, 운동, 이거 중요합니다. 1번, 4번. 많이 나오는 게 운동 많이 나오니까요. 이번 주는 우리 같이 운동 열심히 해봅시다. 운동은 오늘 내가 약 먹었나? 이렇게 약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약 안 먹으면 죽는다 생각하시고 운동은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우선순위로 올라가니까 살기 위해 하는 거다. 수면 한번 얘기해보면요. 수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알람 없이 일어나 본 적이 내가 얼마나 됐을까? 알람을 없이 개운하게 푹 잤다 이러고 일어났던 적이 있나? 선생님들은 몇 시간쯤 자야지 알람 없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알람 없이 일어날 정도 한 7시 반에서 8시간 자면 알람 없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원래 8시간 넘게 자면 뇌가 힘들게 돼 있어요. 계속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잠보다 좀 덜 자면은 일어날 좀 힘들게 일어나는 건데 좀 많이 덜 자면 이제 머리가 띵 하고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게 정신 건강에 우리 내면의 활력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최상의 숙면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최상의 숙면을 도와주는 그 음악들이 좀 종종 있는데요. 거기 한 2시간짜리 있어요. 음악이 뇌파를 이렇게 같이 조정해주면서 잠의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도와주는 그런 것도 좀 활용해보세요. 저는 가끔 잠을 한 8시간 자고 싶은데 너무 일찍 누워서 어제 강의 때는 한 9시 반이나 10시에 눕거든요. 근데 잠이 너무 일찍 누우니까 잠이 잘 안 와서 1시간을 뒤척이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끝끝내 누워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안 일어나. 그냥 눈만 감고 누워있어도 내가 잠이 안 들어도 눈만 감고 누워있어도 내 뇌는 지금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잠이 안 들고 눈만 감고 누워있더라도 나는 눈만 감고 누워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워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숙면을 도와주는 음악 이런 것도 틀어놓고 TV에 자자에서 이런 것도 틀어놓고 그러다 보면 뭐 한 30분이나 뭐 1시간 이렇게 있다 나도 모르게 잠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람 없이 그러니까 알람 없이 일어나려면 좀 일찍 주무셔야 되겠죠. 한 10시 전에 주무시면은 오전 6시쯤에는 눈이 떠질 거예요. 10시쯤 주무시면. 그래서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수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약 먹듯이 운동을 한다. 이러고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면 저를 뭐라고 해야 되나 100% 환불 밥 먹어도 맛없으면 100% 환불하는 것처럼 그 2가지만 해도 사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의 활력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잘 준비된 거 볼 텐데 보기 전에 우리 또 이런 얘기 잠깐 나눴으니까 긍정학원 하고 가죠. 긍정학원 여기 아니면 아마 안 하실 텐데 그래도 여기 올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긍정확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확언의 목적은 이 문장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게 긍정확언의 목표예요. 자, 허리 펴시고 문장들 중에 내 안에 깊게 받아들이고 싶은 문장을 먼저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 내지 두 개, 세 개 고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일 거예요. 자, 호흡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문장도 자기 안으로 같이 깊게 의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문장을 자기 안으로 깊게 의미하시고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설레인다 이런 느낌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문장을 천천히 보시고 자기 안으로 깊게 받아들이셔서 사람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감정도 들어오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혹시 문장들 보시고 내 안에 깊게 받아들이고 싶은 문장 보시고 감정과 함께 의미합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주제로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봄날 공원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젊은 여자한테 왜 길을 가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세요? 요새는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는 분들 되게 많죠. 아이들도 그렇게 걷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뇌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그냥 걸으면 따분하잖아요. 현대인의 심리를 잘 보여주죠. 그냥 걸으면 따분하잖아요. 현대인은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도모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아무튼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면 자신의 불안감을 직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꼭 불안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길들여지는 거죠. 내가 어떤 정보든 소리든 소란스럽지 않으면 뭔가 심심해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자기로서 중심을 잡고 잘 서려면 고요한 순간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고요함과 친구가 돼야. 이게 되게 중요한, 꽤 오래전부터 수많은 성자들, 현자들이 얘기해 준 내용이죠. 고요함, 그러니까 고요한, 언제 고요해요? 새벽 때 고요하고, 밤에 혼자 고요한 시간에 쉬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앉아있으면 고요해지는 거죠. 고요함,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요함은 너무 짜증나서 못 참겠다고, 고요하면 또 이런 생각 떠오르고, 또 이 걱정 떠오르고, 또 나는 또 왜 처지가 이 모양인가 떠오르고, 우울해지고, 막 옛날 생각나고, TV 틀어, 라디오 틀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자기 내면과 깊게 교우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기 내면의 중심을 만나는 그런 습관을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시끄러운 기도 말고 반상 기도라고 하는 그냥 촛불 하나 켜놓고 그냥 멍 때린다 생각해도 좋아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 뇌를 뭔가에 계속 반응하는 방식으로 길들이지 마시고 고요한 상태에 익숙해지게끔 길들이는 게 내면의 긍정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뇌는 특정한 패턴, 특정한 경로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을 바꾸려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죠. 익숙한 패턴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을 자꾸 반복하면 그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되고 또 침투적이 되면 더 깊숙이 몸에 배고 많이 힘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녁에 야식 먹는 거 있잖아요.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야식 먹어야지. 그러고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이게 강의가 항상 10시나 10시 반에 끝나니까 그리고 6시부터 예를 들면 상담할 때는 6시에 상담하고 7시부터 모임하고 8시만 끝나면 또 강의하고 10시 반에 끝나면 이제 엄청 배가 고프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엄청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보상심리가 발동하고 그럼 그걸 먹으면 바로 못 자니까 또 TV를 듣고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이게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 거의 안 하는데 지금도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금방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모토가 그거잖아요. 9시 넘어가면 괴로우니 빨리 자자. 이게 제 모토예요. 뭘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괴롭고 뭘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괴로우니 더 괴롭기 전에 빨리 자자.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자기를 괴롭힙니까?
그냥 하면 아침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럼 차라리 아침을 더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안 하기 시작하면 몸이 또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뇌가 어떤 특정한 패턴, 이게 감정 중독도 하나의 패턴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 양식도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저녁에 내가 보상심리로 술 마시는 습관 들이는 건 진짜 안 좋아요. 그거는 건강상으로도 너무 안 좋지만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지지도 않아. 음식은 그래도 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술은 정신적으로 이완시키고 또그 도파민이나 이런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또 이제 무슨 재미로 삽니까? 또 이렇게 하실 텐데. 하여튼 뇌가 그런 특정 패턴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중독, 충동, 강박이라고 부르는 행동들 만족과 즐거움을 주고 점점 강화되는 그런 행동 양식을 집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중독이나 강박이나 아까 망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점점 강화되는 그런 행동 양식일 가능성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뇌는 인지영역 이후로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걸 그냥 믿을 수 있는 뇌에 불현듯의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을 수 있다는 기능은 무언가에 강하게 보이지 않고 지금 잡을 수 없어도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우리 뇌가 강하게 집착할 수 있는 뇌 기능을 갖고 태어난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인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뇌는 그냥 잠재적인 정신병자의 그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놓치고 그냥 몸과 마음을 방치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이렇게 묘하게 집착하고 강박하고 거기에 망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뇌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강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회로라는 도파민 보상회로가 같이 대입되면 그거를 강하게 추구하는 열망으로 그냥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중독자, 저는 정신질환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정신병자야. 그렇게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행동을 눈에 띄게 반복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경세포는 근본적으로 이런 일에 익숙해지면 일정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감정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 일부가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에 환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게 되는 시점에 이르면 갑자기 엄청난 불안에 십자인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종종 맙소사, 만약 나 자신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계속 끌어낸다면 난 뭐가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강박 중에서 이런 일이, 우울증이나 강박 중에서 이런 일이 좀 생기는데, 예를 들면, 그 에이비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약간 그 오염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남이 이렇게 자기가 땀을 흘리니까 사업 파트너가 땀 좀 닦으세요. 이렇게 수건을 건네거든요. 근데 남이 건네는 수건에 그 오염 감각이 있어서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남이 스치거나 이러면 이 옷을 저녁에 집에서 불태워야 돼. 이 사람은 부자라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싹 다 불태워버려요. 이렇게 집에 불태운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근데 엄청난 사업가고 엄청난 천재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천재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뇌로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천재들이에요. 천재들이 다른 게 아니야. 그 기능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천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정신질환,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남들보다 2배, 3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워드 슈즈였나? 하워드 슈즈 엘리베이터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었는데 그 하워드 슈즈인지 누군지 잘 이름 정확히 기억나요. 그 사람도 굉장한 천재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오형이라는 그 분석기에 번역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천재가 안 돼서 나중에는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손톱도 막 이렇게 긴 광인처럼 막 살아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대학생님이 평생을 그렇게 오염강박을 갖고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평생 가는 곳마다 오염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얼마나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꽂아내면서 손을 씻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막 이러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평생을.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도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오염되지 않게 만들려고 막 철저하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막 이랬을 거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게 내가 한 사람이 진정한 신이라고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지도자라고 아는데 다 뻥이었구나 어느 날 깨닫는 것처럼, 어느 날 이게 다 뻥이었구나를 깨달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의 인생의 절반을 여기 다 바쳤는데 이게 뻥이라니. 이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눈 뜨면 시작하는 게 그 오염 방법에 대한 어떤 행동을 시작할 텐데, 그걸 안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다 괜찮을까? 이제 난 자유하다,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막 자유로움을 느낄 것 같으세요? 근데 실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굉장한 불안감 같은 걸 느껴요.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 여러분이 믿어왔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 도박이 됐던 주식이 됐던 아니면 종교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게 됐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뭔가 미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요. 뭔가에 강하게 집착하는 뭔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남녀간의 사랑에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건강한 거에 집착하면 굉장히 열정이 넘친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상한 거에 집착하면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집착한다는 속성은 비슷해요. 근데 그 집착한 거를 자 이제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난 수녀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손들이치 바칠 거야. 막 이렇게 수녀님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 없습니다. 수녀님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 사람은?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없다라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끊어내려고 생각할 때 그게 강하게 집착하는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무의식에 우리 깊은 곳에서 거부한다. 그걸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도 아까 제가 울타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어쩌면 내가 쳐놓은 그 울타리를 아까 강하게 집착하는 그 사람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몸의 세포들과 감정들은 그 울타리를 집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나의 생활 양식에 의무를 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되는 것, 의무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평생 여기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걸까? 이것밖에 답이 없을까? 다른 삶의 방식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풀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화. 사실 이 모임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두고 내가 긍정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뭘 위한 거지? 같이 고민하고 있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통제불능 상태임을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혼자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면 그냥 원래대로 갑자기 예수님이 했던 말이 또 나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게 된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저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불교 경전이든 기독교 성경이든 그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면 한 개인은 굉장히 약하고 그 까르마라고 하는 그 사람 둘러싼 울타리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시대보다가 그냥 다 망각해버리고 원래로 되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벌써 망각하고 싶은 욕구에 엄청 많이 시달릴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엄청 많을 거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날도 엄청 많을 거고 아니면 오늘은 도파민 보상회로를 아예 그냥 아주 충분히 흠뻑 빠져들게 나는 거기서 파티를 즐기리라 이런 일들도 많을 텐데 이 재미없는 모임에 꾸역꾸역 나와서 그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변화든 그 변화의 주체가 되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리마인드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약함을 인정하는 부드러움과 자유를 우리 필요하고 우리는 약하죠. 중독, 강박, 망상 네. 이게 물리적으로 구체화되어 사람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뇌는 중독이나 강박이나 망상에 빠져들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관리를 잘 필요가 있다. 당신이 어떤 일에 심각한 집착과 망상과 강박 중독을 보인다면 신경세포가 그 중독 상태를 이어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학적으로 본다면 중독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신경세포 내에서 중독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멈추기를 원하는 힘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마다 일 끝나면 맥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세포에서 그 술을 마셨을 때 이완되고 편안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마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뇌에서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 내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하게 일어나니까 끊을 수가 없죠. 자, 자신의 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빙빙 돌고 있는 원을 이제부터는 조금 벗어나자라는 얘기고요. 나는 나 자신의 생각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책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서두에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루틴을 내 중심을 지켜주는 활동이 뭔지를 잘 명령하신 다음에 그 활동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묵쓰기하고 이게 내 삶의 중심이구나 이런 걸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분과 나의 신체 활력과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줬을 때 우리 그래서 과일 야채식도 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하고 간헐적 단식 16시간 저녁에 7시 이후에는 안 먹고 아침 11시쯤에 식사를 하는 그러면 16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거든요. 간헐적 단식도 실천하시고 채소 야채 위주로 그것만 먹지 못하겠죠. 밥도 조금 드시고 고기도 조금 드셔야 되는데 어쨌든 야채를 하루에 2접시 3접시 이상 먹는다는 얘기겠죠. 귀찮아요. 이거 해보면 진짜 귀찮아요. 야채 떨어지면 또 주문해야 되고 야채 씻어서 잘라서 또 이거 야채 또 이렇게 탈탈 돌리는 거 있잖아요. 몇 번 헹군 다음에 또 돌려서 이렇게 먹기 귀찮거든요. 그냥 대충 시리얼이나 대충 집에 국이랑 밥 있으면 그거 먹고 때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꾸 시도를 해보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내 몸이 거기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거. 그러면 아침 루틴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거고 간헐적 간식도 자리를 잡아갈 거고 그다음에 식습관 중에 과일이나 야채를 조금 더 많이 먹는 습관도 이게 점점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점점 많이 먹게 되면 야채는 정말 배 터질 때까지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 터질 때까지 먹을 수가 없어. 먹다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예시가 나왔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그러면 기분이 가라앉는데 그러면 자신은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요즘은 마음이 허해지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오랫동안 마음이 풀려요. 자,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자전거와 조깅을 좋아합니다. 너무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물론이죠. 저 내일 아침에 또 보통 좀 빠르게 해서 한 5km 정도 걷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그거 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여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또 어떤 분은 개인 성장 세미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걸로 외톨이 기질이 사라지고 사람들과 같이 뭔가 활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 자기 활용 나 사용 설명서를 자꾸 완성해 가자고 이런 거죠. 나 사용 설명서. 내가 어떤 세팅으로 나를 움직일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 몸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세미나를 하든 자기한테 유리한 활동들을 하나씩 잘 늘려놔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거 그냥 억지로 따라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좋은 거를 최적의 것들을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모임에 오신 분들은 주변 분들이랑 조금 사상이 안 맞아요. 생각이 맞죠. 주변 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뭔가 내면의 화음을 달래주지 않으니까 만나고 오면 기빨리고 화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뭔가 영적으로 더 허기짐을 느끼고 좀 더 깨어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인데 사실 10명 중에 8명은 그런 게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나 사용 설명서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지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면 배우자랑 막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뭘 하는 걸 꿈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랑 저도 안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완전 이해 스타일이라서 사람들 만나서 막 농담 따먹기 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걸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이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가면 너무 쉬어줘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와이프하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렇다고 무슨 결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건데 와이프는 어디든 가도 되고 친구랑 그게 실험만 잘 확인되면 어디든 자고 들어와도 되고 하여튼 20대 때 못 논 거 마음껏 놀아라네요.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나랑 뭘 같이 하자고 하지 말자. 나는 대신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대화도 자주 하는데 어딜 같이 가서 뭘 하는 걸 하지 말자. 이렇게 어느 날 합의를 했어요. 와이프는. 암묵적인 합의. 그러니까 와이프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지루하니까 성향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각자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자. 이렇게. 그러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서 너무 뭔가를 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나를 존중해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뭔가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면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바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활동들은 그래도 뭔가 삶이 활기찬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늘
기본적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청소든 운동이든 산책이든 독서든 아침에 눈 뜨면 좀 이렇게 부지런히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걸 다 생각해서 하면 너무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그냥 눈 뜨면 자동으로 탁탁탁 이렇게 이루어지는 루틴이 있으면 에너지가 안 나가거든요. 의식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탁탁탁 뇌를 활성화시켜놓은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막 저녁에 늦게까지 뭐 드시고 1시, 2시까지 뭐 영상을 보시고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데 막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뭔가 하기 싫다 막 이래서 인터넷 기사 보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상태에 만들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안 먹고 안 보고 빨리 자는 게 제일 좋아.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 거창한 거 말고 청소도 하고, 집에 식물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식물에 물 주시고, 강아지 있으신 분들은 강아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강아지 뭔가 챙겨주시고, 그죠? 그리고 설거지 조금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10분만 한다고 설거지 하시고, 그리고 또 나는 약 먹을 시간이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밖에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10분만 왔다 갔다 계속 걸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해보자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해보시고, 그러면 10분만 걸어도 뇌에서 세로토닌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일상을 좀 부지런히 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제목만 얘기해요. 벽에 부딪혔다는 거. 내가 어떤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벽에 부딪혔다 이런 거는 사실 항상 저도 벽에 부딪혔다 생각해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희 직원하고 뭔가 이게 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원이 그건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직원하고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양보를 하는 대신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이게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좀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거 말고 방법을 찾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벽에 부딪혔는데 A라는 대안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혀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거고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막혔다 싶으면 이제 막혔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만둘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롭게 전에 내가 했던 생각들을 허물고 완전 새롭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거 뭔가 기존에 내가 하는 방식을 좀 뒤집을 하는 신호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뒤집고 뭔가 방법을 찾으면 또 새로운 방법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회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건 어쩌면 내가 기존의 내 패턴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버티는 사람이 되자. 무대에서 사라지지 마라, 이런 자주 했던 말이에요. 무대에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서 기회가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버티는 데 집중하라. 여러분들이 매일 글쓰기를 해서 블로그에 뭔가를 올리고 있다면 버티는 데 집중해. 뭘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뭘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버티는 데 집중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제가 연구소를 어렵다고 그냥 접어버리면, 그리고 연구소 만약에 오프라인 연구소 없애버리면, 그러면 무대에 제가 다시 뭔가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기회는,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연구소를 접게 되면 아마 이 일은 안 하게 되지 않을까. 다른 일을 찾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 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힘든 시기만 있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또 회복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버틴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버티려고 하면
뭐 하나라도 더 내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풀어가는 거겠죠. 우리 선생님, 저는 제 연구소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목표가 있었고 꿈꾸는 자기만의 인생의 방향이 있을 테고, 그리고 내가 꾸준히 이렇게 해왔던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한 5년 정도 이 어려운 삶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죽어버릴까, 이렇게 포기하지 마셔요. 그냥 인생이 어차피 지루한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별로 할 일도 없고 지루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는 나이 들수록 별로 이렇게 끌리는 것도 없어. 뭘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연애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참 신기하죠. 연애를 하기가 싫어. 우리 와이프도 충분해.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누굴 해도 만나서 뭐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막 이런, 물론 또 다른 상황에 놓이면 또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세상이 참 지루한 곳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의미를 찾지 않으면 정말 권태로운 곳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사는 게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붙잡고 좀 끝까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뭐 이것도 사고 어디도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근데 그런 꿈이 또 있으신 분들은 그 꿈을 또, 네,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는 얘기고, 또 어떤 이걸 또 어딜 가고 이걸 사고 이런 또 희망이 있으신 분들, 그게 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꿈이니까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또 삶의 동력이 되니까 또 열심히 추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버티자. 여기 개구리 얘기 나옵니다. 개구리까지만 얘기하고, 생크림통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배가 불러크질 때까지 생크림을 잔뜩 먹고 3마리 개구리가 통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기엔 역부족이고, 다른 개구리들이 몰려와서 통 주변에 삥 둘러앉아서 3마리 개구리들을 비웃었대요. 이게 참 나쁜 개구리들이다. 그죠? 3마리 개구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든 살려줘야지. 비웃었대. 니들은 운명이니까 이제 니들 받아들여라,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2마리는 포기해서 그냥 크림 속에 빠져서 죽었고, 3마리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호적거렸더니 나중에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호적거렸더니 생크림이 딱딱한 버터를 더해서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힘들어서 이제 더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좀 믿는 편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걸 못하겠다 싶을 때 정말 중요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나 정말 중요한 도움을 주는 걸 주거나 이래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갔던 경험이 인생에서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지치지 마시고, 물론 지쳐서 하루 이틀 좀 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기는 하지 마시고, 무대 밖에서 사라지지 마시고,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존버하라. 강의가 있어서 오늘 시각화하면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임에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긍정생활 양식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실천해 주시고, 오늘 이 에너지로 또 한번 또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음속을 푸시고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